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6회 실무를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서진테크죠? 컴퓨터 및 주변 장치의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회사예요. 자, 일반 전표부터 바로 볼게요. 자, 일반 전표 1번. 전기에 하남상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상했던 외상 매출금 중 340만원, 외상 매출금 총 340만원 중 140만원은 하남상해가 발행한 약속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을 받은 거예요.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을 받았어요. 그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총 얼마예요? 34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돈 받은 게 일단은 140만원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가드럼 14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나머지는 얼마예요? 200만원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바드럼 밑줄 거래처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줄 얘도 거래처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할 곳은 밑줄을 치세요. 또 거래처 이름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밑줄만 쳐놓고 밑줄 부분은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됐고 2번 문제 1월 15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주최했대요. 서적 책이죠? 책이니까 뭐예요? 도서인쇄비. 자, 금액을 보니까 25,000원이에요. 현금으로 죠 그럼 대변에 뭐예요? 현금. 대변에 현금 25,000원. 그 차변에 도서 인쇄비 25,000원. 뭐 간단한 문제죠. 자, 3번 문제. 당사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는 뭐예요? 원가 포함. 지방채. 지방채권이에요. 지방채가 1200만원. 액면가액은 1200만원. 공정가치는 1050. 만기 5년. 뭐 무이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지방채는 매도가는 증권으로 하래요. 자, 일단 보시면 취득세 1800만원이랑 지방채권 12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이게 기본이죠. 그러면 일단은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쓸게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3천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1800이에요. 물론 좀 이따 수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토지가 1800만원이고 자, 지방채권을 그쵸? 뭘로 써야 돼요? 공정가치 그쵸?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 얼마예요? 1050.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할 때 공정가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가능증권이 얼마다? 1050이에요. 1050 이렇게 1050만원. 그러면 이 매도가능증권 1050만원짜리를 1200만원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더 줬어요? 150만원 더 줬죠. 150만원 더 줬어요. 그럼 뭐예요? 사온 자산의 원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뭐 자동차를 사올 때 그죠?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 지방 채권 1200만원짜리를 1050만원짜리를 1200만원 주고 샀으니까 150만원 더 주고 산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사온 자산의 원가 포함. 그러니까 토지에 들어가야 돼, 토지. 그래서 여기다가 150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1950이 되겠죠. 이렇게. 1950.
됐죠? 자, 4번 문제. 다음에 제조부서 직원 급여를 보통연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예수금은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뭐 있어요. 월급 분계 뭐 단순하죠. 월급 분계 뭐 분계 자체는 단순해요. 자, 볼까요? 일단 자, 생산직은 뭐라 그래요? 임금이라 그래. 임금. 그래서 임금. 자, 기본급 상여 더해서 얼마예요? 650만 원. 650만 원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 장기 뭐 쭉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더한 거, 이만큼 다 더한 게 공제 합계야. 그쵸? 이거. 그죠? 뭘로 처리해요?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이 116만 7,260원 해주고, 자, 나머지는 어디서 나갔어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여기 있죠? 차인 지급액 533만 2,740원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지난 9월 2일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은성기계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을 수취하면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거래에 대하여 12월 1일 오늘 그죠?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돈 얘기에 돈. 총 금액이 얼마예요? 2,000에 200, 2,200만 원을 예전에 카드로 결제해서 미지급금 그걸 지금 어디서 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낸 거예요. 뭐 분계는 어렵지 않아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아니라 잠깐만요. 자, 다시 볼게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야. 미지급금. 얼마예요? 2,200. 자, 뭐를? 예전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얼마다? 2,20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예전에 기계장치를 사오고 그죠? 차변에 뭐 기계장치 부가세 있었을 거고 대변에 돈을 아직 안 준 거야.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한 건데 그거를 지금 뭘로? 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면 뭐예요? 미지급금. 분계가 좀 그죠? 색다르죠?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만 잘 쓰면 돼요. 밑줄. 거래처는 어디예요? 은성기계. 지금 미지급금은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회사, 신한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자, 1번 문제. 메인 매출 전표 1번.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 감가상 누계액 430만원을 미래전자에 100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니까 부가세 10만원이죠.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부가세는 현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했대요. 자, 볼게요. 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기계장치를 팔았죠? 기계장치 취득가액 써죠. 얼마예요? 5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차변으로 가죠? 차변에 뭐 써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 감누라고 쓸게요. 기니까.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43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냐면 100만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110만원에 파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110만원. 일단은 부가세는 얼마예요? 10만원. 10만원은 현금 10만원. 자,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받았어도 이 기계장치니까, 그쵸? 받으럼 쓰면 안 돼. 이런 게 함정이죠. 그쵸? 자, 다시. 상품, 제품, 원재료만, 그죠? 상품, 제품, 원재료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럼 지급금을 쓸 수 있어요. 이건 기계장치니까 어음으로 받았어도 뭘 써야 된다? 이수금. 그래서 미수금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자,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지금 써줘야 돼요. 순서를 제껴야 돼요. 부가세는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요. 그죠? 여기. 부가세는 VAT 예수금이 10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차변합계, 대변합계 비교해서 차변이 부족하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그죠?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액이 어디에 생겨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차액이 얼마? 30만원. 그렇죠? 여기는 540, 여기는 510이니까.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얼마다? 30만원. 자, 됐죠? 과세 유형은 뭐예요? 매출 쪽 부가세 있고, 그죠? 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10일 과세다. 됐죠? 자, 2번 문제. 가공육 선물 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 거래처에 접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고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금은 보통예금 이렇게. 자, 뭐 거래처에 줄 거니까 그쵸? 접대비 불공.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금은 받겠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 자, 불공은 부가세 합쳐야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합계 여기 있죠. 781만원. 781만원. 이렇게. 돈은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781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분계 유형은 오사 불공. 오사 불공. 자, 분계됐죠?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자, 3번 문제. 당사는 수출회사인 봉산실업에 내국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18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 외상. 자, 내국신용장 하면 뭐예요? 영세라는 걸 쓰죠. 12영세. 그리고 12영세 포인트가 여기도 있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12영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일단은 과세 유형은 뭐예요? 12영세. 그쵸? 12영세고.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에요. 제품 매출 1800. 이렇게. 그쵸? 영세니까 부가세 당연히 없고. 자, 돈은 뭐예요? 일단 이거 볼까요? 180만원 현금, 나머지는 외상. 자, 현금이 180. 자,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나머지는 162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자, 12영세. 다음 문제. 자, 4번. 하나로 마트에서 한우 갈비 세트 면세 200만원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60만원은 복리 차원에서 당사 직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했대요. 자, 일단은
60만원은, 그쵸?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장 직원. 일단 계정값 뭐예요? 복리후생비예요. 후생비. 자, 공장이니까 제조. 얼마다? 60만원.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 나머지는 얼마예요? 140만원.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 구분해서 쓰라 그런 얘기죠. 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현금 200만원 해주고. 과세 유형 뭐예요? 면세죠. 면세. 메인 면세. 면세가 아니라, 자, 현금 영수증 있네요. 현금 영수증. 그죠? 현면이에요. 현면. 현면 몇 번? 현면 60이 현면이죠. 잘 보셔야 돼요. 현금 영수증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면세 60이 현금으로 썼어. 현면 이렇게 현금 영수증 면세다. 됐죠? 자, 5번 문제. 자,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2024년 이익이 부가세 예정신고 시 누락하였다. 반드시 2024년 이익이 부가세 예정신고에 반영되도록 입력 및 설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분계부터 할게요. 분계부터. 자, 일단 분계부터 할게요. 뭐 설명은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밑에 보시면 원재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원재료.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100만원. 그 다음에 VAT 대급금 1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변에, 그쵸?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겠어요? 외상 매입금. 얼마냐면 1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몇 번이에요? 50일 과세. 50일 과세. 이렇게. 분계는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입력할 때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분계 다 했으니까 일반 전비부터 메인 매출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 자, 책 보시면서, 자, 1번 문제 1월달이에요. 자, 분계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키보드만. 자, 1월달 01 엔터 치시고, 자, 며칠이에요? 03. 자, 당연히 3번 차변부터 시작이죠.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엔드키 금액은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날짜 엔터, 또 차변이니까 엔터 치면 돼요. 자, 받으러 몇 번이에요? 110. 받으러 거래처 써야 되죠? 하남, 영어로 나왔네요. 자, 하남상해 하고 엔드. 자, 금액은 140 해주면 되고.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 뭐 있어요?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 거래처 똑같이 하남. 자, 거래처가 똑같다고 그냥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그럼 글씨만 복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꼭 찍혀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이에요. 이렇게 코드가 찍혀야 된다. 자,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2번 문제도 같은 1월달이니까 이어서 하면 되죠. 15일 3번 차변에, 자, 도서인쇄비에요. 도서인쇄비 800번대 엔드 금액은 25,000 해주고, 날짜 엔터 4번 대변 현금이니까 101 현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3번 문제 8월달에 그럼 ESC 한 번만 누르고 08 월만 바꾸면 돼요. 자, 21 20 3번 차변. 자, 토지부터 토지 자, 1950만원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내일 모레는 토지. 자, 그 다음에 또 매도 가는 증권 있죠. 이거 중요해요. 매도 치면 매도 가는 증권이 있는데 첫 번째 걸 무심코 선택하면 안 돼. 이거. 이 두 번째 게 투자자산이고 이건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 하면 이 두 번째 거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 매도 가는 증권. 자, 엔드. 금액은 1050. 이렇게.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합계가 맞으니까 밑으로 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10월 달이에요. ESC 한번. 10월. 엔터. 자, 며칠이냐면 25일. 3번 차변에. 자, 임금이죠? 임금. 자, 제조. 자, 엔드. 금액은 350. 이 아니라 650. 650. 자, 그럼 임금이랑 상여금 분리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합쳐 써도 되고, 분리해서 써도 되고. 자, 차변은 끝났고, 이제, 그죠? 4번 대변에 예수금, 예수금, 엔드, 116만 7,260 해주고, 날짜 엔터, 대변 엔터. 103, 보통예금. 합계가 맞잖아요, 그죠?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방향키 밑으로. 자, 5번 문제. ESC 12월달 엔터 1일. 자, 3번 차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 그쵸? 거래처 잘 써야 되죠? 은성기계예요. 은성기계 엔드. 금액은 2200. 자, 은성기계 미지급금을 4번 대변 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무슨 카드? 신한카드예요. 신한카드죠. 신한카드. 합계 맞고, 자,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갈게요. 자, 메인 매출 1번 문제 1월 2일이에요. 그죠? 자, 1월달 01 엔터. 자, 며칠 2일 02 해주고. 자,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잖아요. 그죠? 숫자를 바로 쓰면 되겠죠?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뭐 편하게 쓰세요. 기계. 한글로 기계 쓸게요. 자, 금액은, 자, 부가세를 맞춰주는 게 편해요. 부가세가 10만원이니까 100만원 입력하세요. 100만원에, 그쵸? 부가세 10만원. 자, 거래처는 미래전자 해주고, 그쵸? 자, 전자 있으니까 1번 전자. 분계는 무조건 3번으로 하세요. 3번 혼합. 자, 그럼 대변에, 그쵸? 제품 매출 부가세인데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 얼마냐면 5뿔. 자, 대변 또 있으니까 대변 이어서 쓸게요. 4번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금액이 30만원. 자, 그 다음에 차변할게요.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감가. 사실 뭐 기계장치가 206번이니까 바로 207 써도 돼요. 그죠? 뭐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감각은 있겠죠. 감가상각 누계, 누구 거? 기계장치 거. 207번이잖아요. 그죠? 자, 감가상각 누계에 430만원. 자, 또 차변에 뭐 있어요? 현금 몇 번? 101 현금. 얼마다? 10만원.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미수금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그럼 다 됐죠? 엔터. 자, 2번 문제. 2월달이니까 ESC 한번 누르고, 002 엔터. 날짜는 12일 이렇게 되겠죠. 12일.
자, 54불공이죠. 54불공. 자, 접대 이렇게 할게요. 품목은 시험 볼 때는 상관없어요. 자, 불공은 합치기 전 금액을 써야 되겠죠? 710만원. 자, 거래처는 어디에요? 롯데.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샀으니까. 그쵸? 자, 자, 불공사유로 갔죠, 커서가. 불공사유 F2. 접대비 불공이잖아요, 그죠? 접대비 불공. 기업 업무 추진비 4번이에요.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다?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800번대. 800번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예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합계 맞으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7월달이죠? ESC 한 번만 누르고 07 엔터. 7월 17일. 과세 유형은 12영세예요. 12영세. 제품이라고 쓸게요. 제품. 금액은 1800. 자, 거래처 어디에요? 봉산실업. 봉산실업. 그 다음에 전자 있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이니까 전자 있는 거죠. 1번. 형세율 구분. 영세율 구분 F2. 자, 12영세면 3번. 16 수출이면 1번이에요. 우리 이거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겠죠? 12영세니까 3번이죠. 3번. 서류번호 없고. 자, 분계유형 3번. 자,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이제 차변만 쓰면 되죠. 3번 차변에 101 현금이 180.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이 1620. 합계 맞잖아요, 그죠? 엔터. 자, 4번 문제 8월달이에요. ESC 한번 08 엔터. 며칠? 20일. 이렇게. 과세 유형은 62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이렇게 되겠죠. 자, 품목은 뭐 갈비 쓸게요. 갈비 사왔으니까. 총 얼마예요? 200만원. 자, 어디서 사왔어요? 롯데? 잠깐만요. 롯데가 아니라 하나로마트네, 그죠?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에서 샀어요, 갈비를.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해주면 되겠죠. 자, 차변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공리후생비. 자, 공장이죠. 공장 첫 번째가 제조예요. 제조 직원이 60만원. 또 3번 차변에 복리 사무직 직원 팜감비가 140만원. 500번대 800번대 잘 구분하셔야 돼요. 4번 대변에 101 현금 이렇게 되겠죠. 자, 엔터. 자, 5번 문제 중요하죠. 자, 일단 9월달 ESC 한번 09 엔터. 일단은 분계부터 입력을 해야 돼요. 9월 10일. 자, 50일 과세. 원재료라고 쓸게요. 원재료. 자, 금액은 100만원. 자, 거래처 풍성철강. 자, 전자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3번 혼합 이렇게. 자, 그럼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는 맞죠, 그죠?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 251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자, 분계를 다 입력했죠. 이거를 예정 누락분에 반영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
자, 한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자, 이익이 예정 때, 그죠? 이익이 예정 신고시 누락돼 갖고 이익이 확정 신고서에 반영할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분개를 했으니까 이 분개를 체크하세요. 이렇게 분개를 체크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간편 집계라고는 돼 있긴 한데 여기 메뉴 있잖아요, 그죠? 메뉴를 누르면 여기 누르면 메뉴가 쭉 나와요.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죠. 예정 누락분. 어렵진 않아요. 예정 누락분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2024년, 그쵸? 확정신고 개실, 이기 확정이니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0월 1일부터죠. 10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기 확정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된 거다. 자, ESC 빠져나갈게요. 이거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문제 3번 부가세 볼게요. 부가세.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거예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뭐 부가세 신고서는 어렵진 않죠. 자, 시험지 보면서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부가세 메뉴. 여기 부가세 메뉴 중에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이래요. 일기 확정이면 언제부터 언제예요? 4월 1일부터 6월 30 이렇게 되겠죠. 자, 프린트 보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여기죠. 빨간 쪽이 매출, 여기 매입이에요. 세금 계산서 얼마냐면 2억에 2천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이 세금 계산서 5천만 원이 그럼 2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2억 넣어주면 돼요. 그럼 왜 나왔냐면 가산세 때문에, 그쵸? 법인은 전자세금에서 의무 발급인데 종이 세금 계산을 발급하면 뭐다? 가산세를 내야 된다. 지연 발급. 좀 이따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10만원 무상으로 제공했대요. 자, 이거는 부가세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죠? 경조사 이런 거에, 그쵸? 직원들에게 선물 주는 거는 1인당 10만원까지는 뭐예요? 비과세예요. 1인당 10만원, 문제가 10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요거를 지금 딱 10만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또 있었어요. 만약에 경조사를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지급했어. 그럼 10만원까지만 비과세 그죠? 90만원을 어디다 입력해야 돼요? 과세 기타에 90만원을 그럴 때는 과세 기타에 입력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딱 10만원만 지급했으니까 그쵸? 입력할 필요가 없죠. 자, 밑에 거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650만원 부가세 포함이래요. 부가세는 그럼 얼마겠어요? 그쵸? 15만원.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쵸? 요거는 회수면 뭐예요? 지금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 회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수를 했다. 회수다. 회수면 상승이니까 이럴 때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플러스는 기호를 안 붙여도 되죠. 자, 지금 보면 회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으려고 그래.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쓰면 돼. 마이너스. 대신 부가세만. 165만원에 부가세 포함. 그럼 부가세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5만원을 쓰면 돼. 어디에다가? 대손세 가감란에 입력해 볼게요. 자, 여기 대손세 가감란에 이 매출 쪽에 있잖아요. 그죠?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5만원 이렇게 해준다. 됐죠? 매출 쪽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매입 쪽 시험지 보면서 자, 수취한 매입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이 1억 2천, 부가세가 1200만원. 자, 그 중에 승용차와 관련된 거가 2천만원, 부가세 200.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고정자산 아니래요. 500에 50만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저기부터 자동차는 유형자산이잖아요. 그죠? 유형자산은 고정자산 매입에 따로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얼마예요? 2000에 200. 매출 쪽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떠요. 매입 쪽은 우리가 써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이야. 사실 지금 거기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들어간 500만원도 당연히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여기다 쓰면 돼. 그러면 얼마 쓰면 돼요? 1억 쓰면 되겠네. 1억. 1억에 10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억 2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왜 따로 썼을까요? 일단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나오면 불공인지 아닌지 꼭 따져봐야 돼. 불공인지 아닌지. 근데 999cc야. 불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불공이 아닌 경우가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공장차, 화물차, 트럭은 불공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얘는 고정자산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아까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는 건데 뭐예요? 불공이란 말이에요. 접대비 불공. 그죠?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 그럼 불공은 두 번 입력하는 거예요. 그쵸? 이 5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반 매입에. 그리고 불공이니까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16번 클릭하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공 보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불공은 500에 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유의사항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됐고 해당 자, 일단 보면 세 번째 해당 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대요. 그럼 뭐예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 무조건 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종이세금 계산서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 뭐 때문에 있다 그랬어요? 가산세. 자, 여기 보시면 26번 클릭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전자세금계산 의무발급인데 이렇게 종이세금계산을 발급하면 지연발급에 쓰면 돼요. 원래는 사실 미발급이에요. 근데 이 미발급은 가산세가 2%예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은 1%야. 그럼 여기다 쓰면 1%를 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지연발급에 써도 무방하다고 답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연발급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아까 얼마예요? 5천만원. 5천만원 해주면 그거의 1% 50만원이 가산세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됐죠? ESC 빠져나가고 부가세 신고선 다 됐어요. ESC 그 다음에 자 2번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부가세 여기 있죠?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익이 확정이잖아요. 그죠?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 자, 첫 번째 자료, 그쵸? 일단 당초 공급일 2023년 5월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손금액은 다 쓰면 돼요. 1100만원 이렇게 하고 날짜부터 대손 확정일 더 있죠? 대손 확정일은 2024년 10월 5일 이렇게 대손금 1100만원 이렇게 그럼 1100만원 중에 대손세액이 100만원이죠. 그럼 거래처 가경 F2 가경 됐죠? 대손사유는 뭐예요? 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산 1번 파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은 당초 공급일은 2021년
10월 10일 이렇게. 자, 대손 확정일은 2024년 10월 24일 이렇게 되겠죠. 대손 금액은 2,200. 그럼 부가세는 그 중에 200만원. 자, 거래처는 F2 용암. 대손 사유 뭐예요? 소멸시 완성이에요. 6번 소멸시 완성. 자, 세 번째 거는 부도예요. 부도의 포인트는 뭐다? 부도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자, 보세요. 지금은 이익이 확정이니까 이익이 확정 끝 날짜가 언제야?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잠깐만요. 자, 지금 현재가 이익이 확정이란 말이에요. 이익이 확정. 그쵸?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끝 날짜가, 이게 끝 날짜가 중요해요.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12월 31일. 자, 그런데 부도가 얘는 언제 발생했어요? 5월 19일 날. 올해 어떻을까요? 5월 19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 한 달은 그쵸? 6월 언제예요? 6월 20일이래요. 그쵸? 왜냐면 19일은 부도 발생한 거니까 부도 1일차가 아니야. 그래서 하루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그쵸? 20일이 한 달째야, 한 달째. 그럼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6, 7, 8, 9, 10, 11. 그러니까 11월 20. 여기까지가 딱 6개월이야. 6개월 경과되는 날짜죠. 그렇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났어요? 안 됐어요? 지났죠? 다시. 자, 5월 19일 날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럼 다음 달 한 달은 언제다? 6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손가락으로 셀게요. 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가 딱 6개월이야. 그러니까 11월 20일까지가 딱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이 날짜를 지나가면 안 돼요.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익이 확정이니까 이 날짜 안 지났어요. 자,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당초 공급일. 당초 공급일은 2024년 4월 8일. 자, 그 다음에 부도 확정일은 2024년 5월 19일. 이렇게. 잠깐만요. 자, 5월 19일을 쓰면 안 되겠죠? 대손 확정일은 6개월 딱 되는 날짜를 써야 돼. 아까 6개월 했을 때 언제였어요? 2024년. 그쵸? 11월 20이었어요. 요거. 6개월 경과한 날짜 11월 20을 써야 돼. 이게 TAT 하다 보면 헷갈려요. TAT는 날짜 쓰는 칸이 3개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자, 당초 공급일은 3월 8일이고 자, 대손 확정은 언제를 써야 된다? 6개월 경과한 날짜. 그래서 2024년 11월 20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금액은 1650 해주면 돼요. 그래서 150만원이 대손세. 자, 거래처 개신 이렇게. 자, 부도 6개월 경과 이렇게 되죠. 6개월 경과 했으니까. 자, 그 밑에 거도 부도예요. 부도. 그쵸? 부도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부도가 언제 발생했어요? 12월 19일날. 12월 19일날. 그럼 다음 달 한 달은 언제예요? 내년 1월 20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여기부터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그러니까 내년 6월 20일이 6개월이에요. 내년 6월이 6개월 경과예요.
그럼 벌써 12월 30일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났어요? 그렇죠? 얼마 안 지났죠? 11일?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안 된다. 얘는 그래서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부도는 뭐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6개월이 안 지났다 얘는. 그래서 입력을 안 한다. 자, 그리고 저당권이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안 되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만약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뭐예요? 입력을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돈을 못 받는 대신 저당권을 실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대손세 공제 안 된다. 입력을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는 입력을 안 한다. 왜?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그럼 여기가 다 된 거예요. 자, ESC 빠져나올게요. 저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자, 큰 문제 4번 결산이에요. 결산 해볼게요. 결산 1번 문제. 자, 부가세 정리하는 거죠. 부가세 정리는 뭐 세무니까 그죠? 일단은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써주고 그죠? 원래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차변에 쓰는 거. 부가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1250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써주죠. 950만원 해주고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세액공제는 뭐예요? 세액공제는 잡이익이에요. 잡이익이니까 어디다 써요? 대변에다가 잡이익 얼마예요? 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나왔네. 가산세는 뭐예요? 세금과 공과야. 이 문제 참 좋은 문제네요. 경우가 다 나왔어. 자, 세금과 공과 2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적립분계 자,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써주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잡이익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해주고 자 이제 합계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쓰는 거야. 여기도 써 있죠. 미수금, 환급세. 그다음에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뭐 써요? 미지급 세금. 지금 차액이 대변에 생겼으니까 미지급 세금을 써야 되겠죠. 차액이 얼마예요? 323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결산이니까 12월 31일. 날짜는 다 12월 31일로 쓰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4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네요. 그죠?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 증권 같으면 80만원짜리가 200만원 됐으니까 얼마 늘었어요? 120. 그래서 자, 120만원 늘었으니까 평가이익이에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20,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20 하면 끝나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은 서로 상계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평가를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된다. 자, 보세요. 자, 작년 거도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취득이 100만원인데 평가는 80이야. 그러면 20만원 줄었죠? 그럼 뭐가 나와요? 작년 12월 31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20만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잠깐만 거꾸로 썼네. 자,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죠? 100만원짜리가 80만원 됐으니까 20만원 손실이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평가 손실이 20만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올해는 80만원에서 200으로 얼마가 늘었어요? 120만원이. 그래서 매도 가는 증권이 차변부터 쓸게요. 매도, 이제 이게 답이죠.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가 늘었어요? 120만원 늘었어요. 원래는 작년 게 없었으면 그냥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이 120 해주면 되는데 작년에 평가 손실 20만원 있잖아요. 이거부터 상계해줘야 돼. 그래서 작년 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이거부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차액은 뭐예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 차익이 얼마예요?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작년 평가 손실부터 없애주고 차액은 올해는 새롭게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9월 1일 영업부 차량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이면 당연히 내년 거 계산해야 되겠죠. 120만원을 납부하였다. 보험료 납부 당시 전액 보험료 비용 처리했네요. 자, 일단은 9월 1일 9월 1일부터 내년 언제까지예요? 8월 31일. 그럼 내년 몇 개월? 8개월이에요, 8개월. 그쵸? 그러면 120만원. 그쵸? 곱하기 12분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내년 몇 개월이야? 8개월. 그러니까 12분의 8. 그쵸? 그럼 8을 곱하고, 그죠? 나누기 12 하면은, 얼마 나와요? 80만원이 나오죠. 80만원. 자, 이게 내년 거예요. 내년은 뭐예요?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자,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1월 1일에 사채 액면 1000만원. 그쵸? 이자 비용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자, 액면 이자율 10%, 시장 이자율 7%. 얼마에 발행했다? 1078만 7,300원에 발행했다. 자, 결산이니까 결산 이자 주는 분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액면 이자는 뭐냐면 실제로 투자자한테 주는 이자예요. 자, 이자를 어디서 나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럼 액면 이자잖아요. 그죠? 액면 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에 10%면 얼마가 나간다?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이 나가요. 그 다음에, 자,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로 쓰는 건데 시장 이자율 7%죠. 시장 이자율 7% 발행 금액이 곱해요. 여기다가 곱하기 7%를 할 거예요. 곱하기 7%.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5만 5천 이렇게 나오죠. 112원. 그럼 100만원에서 이걸 뺀 게 뭐다? 100만원에서 이걸 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계에 나오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사채 할증 발행 이게 24만 4,800 결산 5번 문제. 다음은 선진테크의 유형자산 명세서이다.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에 유형자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셔. 자, 이 문제는 쉽게 나온 거예요. 당기분 회사 계상액이 나와 있죠. 그쵸? 요게 당기분 올해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입력하면 돼요. 요 내용만. 그쵸? 요거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건물, 기계장치, 차량원봉, 비품. 이렇게. 자동이죠, 자동. 자동 결산이다, 자동 결산.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분계잖아요, 그죠? 분계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5번은 자동이니까 자동은 어디다 입력해요?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해. 자, 그러면 일반 전표부터. 자, 결산 분계는 늘 언제예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이에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1번 문제. 자, 차변에 뭐가 있어요? 한글로 부가세 예수금 엔드 금액은 1250. 자, 또 차변에 세금과 공가가 있죠. 세금과 공가. 맨 끝으로 갈 때는 이게 편한 게 엔드키 페이지 다운 눌러도 돼. 페이지 다운 이렇게 한 번에 가죠. 자, 엔드 24만원. 자, 4번 대변에 부가세 뭐 있어요? 대급금 엔드 950. 그 다음에 또 대변에 자비익 있죠? 자비익 엔드 만원.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합계가 323만원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세요. 자, 그럼 결산 1번 입력이 끝났어요. 결산 2번. 자, 3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쓸 때 항상 두 번째 거 써야 돼. 투자자산. 투자자산 거. 엔드 120. 그럼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예요?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도 끝났고 이제 3번 그쵸? 3번 문제 차변에 선급비용이 있어요. 선급비용 엔드 금액은 80만원. 4번 대변에 보험료죠?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예요. 80만원.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4번 차변에 뭐 있어요? 이자 비용 엔드 이자 비용 75만 5,111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하고 사채 할까지 써야 되겠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이 24만 4,889.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잖아요, 그죠? 103 보통예금 100만원 맞으니까 방향키 밑으로. 그럼 1, 2, 3, 4가
그쵸? 분계, 수동 결산한 거고. 자, 빠져나가서 자동 결산 어디다 한다? 결산 자료 입력. 여기다 갈 거야. 결산 자료 입력. 자, 엔터. 1월부터 12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에는 공장 쪽 500번대 제조원가죠. 밑에는 사무실 판관비예요. 그럼 저기 보시면 공장 건물이니까 공장, 그쵸? 공장. 그 다음에 기계장치 무조건 공장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여기 돼 있죠? 영업부 여기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건물이랑 기계장치는 500번대 제조.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비품이 뭐예요? 사무실 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장 쪽은 여기 위에니까 뭐가 있다? 건물이 1000만원. 그 다음 기계장치가 800만원. 사무실 쪽도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차량 운반구부터 하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700만원. 그 다음에 비품이 3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자동 결산은 다 입력하고 나와서 나오기 전에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 yes 해야 분계가 자동으로 생긴다. 자, ESC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 결산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중요해요. 그쵸? 생산직이랑 퇴사자 같은 경우는 사원 등록에서 해줄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사원 등록도 해서 여기는 뭐 또 할 게 많네. 어쨌든 사원 등록 들어간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사원 등록부터. 자, 요 문제는 특이하게 뭘 하래요? 국민연금 보수월에, 건강보험료 보수월에, 고용보험 보수월액을 얼마로? 180으로. 그러니까 자, 생산직 돼 있는지 이거 볼 거고, 그 다음에 보수월액 180으로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김하나의 잠깐만, 전년도 이게 중요하죠. 전년도 충급액이 2,700이네. 자, 전년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가 충족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월정액은 210만 원. 자, 그 요점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자, 한번 프로그램 띄워볼까요? 자, 원천 징수에 이제 사원 등록부터. 생산직이니까. 자, 사원 등록. 누구예요? 임하나. 자, 여기 생산직 여부를 봐야 돼. 생산직 등 여부. 생산직이니까 뭐예요? 상생직 맞죠? 여로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연장 근로가 비과세 되죠?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비과세 된다. 전년도 총급액이 얼마예요? 2,700. 전년도 총급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연장 근로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년도 총급액이 3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여기 뭘로 놔야 돼요? 부로 놔야 돼. 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쵸? 국민연금 보수월액 얼마라고 했어요? 180. 그쵸? 그 다음에 건강예도 180. 그 다음에 고용. 요 세 가지를 뭘로? 180으로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일단. 그쵸? 생산직 여부 해줬고, 그 다음에 보수월액 해줬어요. 자, ESC. 빠져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이죠.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프로그램 띄우기 전에. 잠깐만요. 자, 기본급이고 식대. 자, 별도의 식사는 제공하고 하지 않고, 그쵸? 그러면 뭐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는 당연히 과세예요. 그쵸? 지금 보면 출퇴근용 시내 교통비로 출퇴근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세.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 6세 이하니까, 그죠? 옛날 육아수당인데, 6세 이하면 뭐다? 비과세예요.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든,
그 다음에 생산직이든, 그쵸? 이게 3천만 원이 넘든 안 넘든 프로그램은 무조건 비과세로 넣는 거예요. 여기 수당 공제에서. 자, 일단 맞춰볼게요. 자, 일단 기본급 있고 상해 없죠? 상해 없으니까 부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직책 없으니까 직책 부로 놓으면 되고, 월차 수당도 없으니까 부. 자, 식대 비과세 맞죠? 맞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어요. 부로 놓을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부. 자가운전 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 야간 근로수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에다가, 여기는 뭘로 놓는다? 비과세로 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까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사원 등록에 그 코드랑 연결돼 있어요. 그 코드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무직은 여기 비과세로 놔도 금액 입력하면 과세로 바뀌고, 그죠? 생산직이다 3천만 원 넘는다, 전년도 총급여가. 그럼 우리 그걸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걔도 과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메뉴에서는, 수당공제 메뉴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놓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지금 시내 교통비 없죠.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도 없어요. 두 개를 입력할 거야. 자, 일단은 과세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비과세 빼고는 다 과세예요. 그러면 시내 교통비 쭉쭉쭉 엔터. 과세.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죠. 출산 보육수당 바로하고 육아수당 이렇게 써있네요. 뭐 써있는 대로 다 써야 되겠죠. 자, 비과세를 선택했으면 여기에다가 F2를 눌러서 찾아야 돼요. 자, 출산 잠깐만, 보육 육아수당. 이게 이제 원래 버전이 달라갖고 조금 메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육아수당, 보육수당 있네, 보육수당 지금은, 그죠? 그래서 요 보육수당을 선택하면 돼요, 보육수당. 자, 쭉쭉쭉 엔터.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되겠죠? 확인. 자, 몇 월 달이에요? 자, 9월달, 9월 기속. 문제 보면 9월 말에, 그죠?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9월 가로 안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이다. 매월 말. 그럼 9월 30일이겠죠? 자, 2만원 선택돼 있죠? 자, 기본급 150, 식대 20만원, 그 다음에 야간 220. 자, 그 다음에 시내교통비 30만원, 출산보육 10만원. 자, 그런데 이제 순서는 사실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순서를 좀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그쵸, 입력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원래는. 그쵸? 수당공제에서 지금 야간근로수당이 어디 있어요? 야간근로수당을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면 내려가요, 이렇게. 그쵸? 맨 끝에. 순서 바꿀 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바꾸면 된다. 바뀌었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됐어요. 다 됐죠?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자, ESC 저장하면 되겠죠? 자, 됐고, 다음 2번. 다음은 퇴사자 우미형의 급여자료이다. 급여자료 입력이 연달아서 나왔네요. 퇴사자 되게 중요하죠? 퇴사자 중요하다. 중요한 거를 두 개를 몰아놨네. 제가 늘 강조했듯이,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생산직이랑 퇴사자가 되게 중요하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사자가 나왔어요. 퇴사자는 뭐예요, 또? 사원 등록 들어가서 이 퇴사 날짜를 꼭 적어주고 나와야 돼. 없으면. 자, 그러면 퇴사자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사원 등록 들어가서 퇴사 날짜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급여를 입력하고 퇴사자는 뭘 해야 돼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하고 뭐 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일단 사원 등록부터 해요. 사원 등록 들어가서 퇴사 날짜가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써있는 경우는 확인만 하면 되겠죠. 자, 우미형 클릭하시고 근데 퇴사 날짜가 안 적혀있네. 그럼 써야 되겠죠. 퇴사 날짜는 2024년 3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SC 퇴사자는 퇴사 날짜를 적어준다. 자, 급여자 입력 들어가서 자, 수당공제 지금 기본급이랑 식대뿐이 없어요. 식대도 비과세죠. 그쵸? 자, 그럼 다른 건 다 부로 놓을게요. 예, 식대랑 자, 얘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같은 회사잖아요. 그죠? 같은 회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할 필요 없죠. 지금 급여자료 입력을 같은 회사에서 아까 누구 했어요? 2만화씩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그대로 두고 자, 여기 들어가서 편집할 필요는 없네. 자, 할게요. 몇 월 달? 3월 달. 3월. 지급은 4월 달. 3월 달 급여를 그죠? 언제 주는 거야? 4월 5일 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급 270. 전에 있던 걸 불러와서 지금 자동으로 찍힌 거예요. 식대 비과세 2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맞죠?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잘못 눌렀어. 자, 국민연금 됐고, 그 다음에 건강 맞죠? 장기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는 중도퇴사자니까 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눌러야 돼요. 이거 중도퇴사자 정산 눌러서 자 보세요. 자, 여기 급여 반영 누르면 돼요. 급여 반영 누르면 금액이 바뀌죠. 이렇게 아까랑 좀 다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환급이 된 거야. 중도 정산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가 있으니까, 그쵸? ESC 빠져나와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하면 되겠죠. 자, 몇 월달 급여? 3월달 급여. 03. 자, 지급은 몇 월에 했다? 4월에. 이렇게. 자, 된 거예요, 이게. 그쵸? 혹시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으면 여기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없죠? 자, ESC 저장을 하면 된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했어요.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미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조회하여 마감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해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 띄울게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서 문제 보면 10월 기속 10월 지급이잖아요. 그죠?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10월 기속 10월 지급. 그러니까 자, 10월 여기도 10월 이렇게.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이제 작성이 돼 있죠?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래요? 마감을 하래요. 그럼 여기 마감 있잖아요. 그죠? 마감. 마감.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죠. 그렇죠? 마감이 됐어요. 자, ESC 빠져나와서 자, 전자신고를 할 거예요. 전자신고. 부가세 전자신고 해봤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자, 여기 전자신고 들어가 볼게요. 자, 전자신고
들어와서 제작을 해야 돼. 제작. 일단은 제작 누를게요. 불러와야지. 자, 납세자 자진신고라고 돼 있죠, 그죠? 납세자 자진신고 체크하고 몇 월달 급여예요? 10월달 쭉쭉쭉 엔터 하면은 아까 우리 마감한 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죠? 체크 돼 있죠? 이렇게 불러오고, 그죠? 자, 제작을 해야 돼. 제작 파일이 생성됐대요. 자, 비밀번호 시험 문제 보면 비밀번호 뭐로 하라고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비밀번호 확인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이걸 파일로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 가기를 누를게요. 홈택스 바로 가기. 자, 그럼 요거는 X.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기를 하면 돼요. 찾아보기. 그럼 C 드라이브 맨 끝에 파일 이름이 있죠? 어디 있어? 맨 끝에 있네요. 요거 그죠? 요걸 갖고 오면 되겠죠? 요 클릭 선택하고 열기 하면 전 이렇게 나왔어요. 요 순서대로 누르면 돼요. 여기 파일 보이시죠? 쭉 내려서 여기 순서대로 형식 검증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 9 확인. 자, 그 다음에 옆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오류 있나 보는 거예요.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하기 확인.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제출이 된 거다. 이렇게 요 화면이 나와야 돼. 최종적으로. 그럼 닫기 하면은 다 된 거죠. 자, 요번 회차는 여기가 끝이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